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화학원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우리 나눠준 프린트물 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4-1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이라고 있는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학생들은 일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지금 이 페이지, 20페이지를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15분 정도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풀이를 같이 보면서 필기와 자신이 제대로 풀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은 지금 문제를 다 풀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이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이를 안 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먼저 풀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75번을 같이 보니까요. 일단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속에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상황이 지금 평형에 도달은 상황이 되겠고요. 왼쪽에는 물만 이렇게 넣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이제 증발도 일어날 거고 응축도 일어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물의 증발 속도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응축 속도도 같이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증발 속도의 경우에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이렇게 증발 속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역은 바로 증발 속도가 될 거고요. 이 점선에 해당하는 게 증발 속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게 바로 응축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응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즉 수증기가 운동을 하다가 액체 표면에 부딪혀서 액체로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고요. 그죠?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와의 인력을 끊고 기체가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증발 속도가 처음에 지금 증발 속도가 0이거든요. 0인 이유는 왜 그러죠? 처음에는 지금 기체 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체 분자가 없다가 이 증발이 되면서 이제 기체 분자가 이게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생기기 시작하면 얘네가 운동을 막 하다가 이 액체 표면에 부딪혀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애들이 생기는 거고, 따라서 처음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겠지만 이 기체 분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다가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같아지는 시점, 그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지금 여기는 같은 지점이니까 이때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은 아직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T2는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기역부터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물의 증발 속도이다. 이거 맞는 표현이겠죠. 기역은 맞는 정답입니다. 니은 T2일 때, 자, T2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입니다. T2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T2일 때 수증기는 응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죠? 얘는 반응이 종료된 게 아니고요. 그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겁니다. 속도가 같은 상황이 바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정답입니다. 응축과 증발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두 개의 속도가 같을 뿐.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다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겁니다. 즉 증발과 응축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용기 속 물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쯤 되겠죠. 이쯤이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가 될 텐데 이전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큽니다.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이 수증기가 되는 양이 같은 시간 동안, 그죠? 수증기가 물이 되는 양보다 많으니까 이 동적 평형 상태 전에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요. 수증기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동적 평형 상태에 가까울수록 물의 양은 줄어드니까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는 맞는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수증기의 양은 T1하고 T2일 때 언제가 더 많을까요? 동적 평형 상태로 가까울수록 수증기의 양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5번을 풀이했고요.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76번입니다. 자, 다음은 젓갈색의 NO2로부터 지금 얘는 지금 젓갈색이래요. 그리고 무색의 N2O4. N2O4는 무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젓갈색, 얘는 무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놓고 나서 자, 보니까 플라스크에 처음에는 NO2만 넣었어요. NO2만 넣은 다음에 지금 얘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평형 반응에 의해서 N2O4가 점점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N2O4가 없으니까 정반응만 일어납니다. 정반응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N2O4가 많아질수록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다가 이 두 개의 속도,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이때는 동적 평형 상태,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반응물인 NO2와 생성물인 N2O4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NO2만 넣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옅어지는 이유는 NO2의 농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T초 이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 T초 이후에는 무슨 상태다? 화학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자, 그럼 볼게요.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NO2만 있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안에는 NO2도 있고 N2O4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NO2가 N2O4가 될 때 분명히 지금 두 분자가 한 분자가 되는 반응이니까 정반응은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초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전체 기체 분자수가 계속 증가가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감소해야 됩니다. 감소. 그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자, T초 이후라는 얘기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N2O4의 분자수 뿐만 아니라 NO2의 분자수도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T초 이후에는 똑같은 얘기죠.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틀렸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그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반응이 일어나지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7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7번 보니까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었어요. 물만 넣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에 따른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대한 자료이다 고요. 그리고 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림은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0이면 반응이 종료돼 버린 거니까 따라서 0이 아니다라는 그냥 조건을 방어적으로 넣는 것 같고요. 그림은 시간이 ET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만 넣었는데 이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물도 생기고 여기 수증기도 생긴 상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ET일 때의 용기 안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ET일 때의 상황이 지금 이 그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A가 B보다 크다 그랬죠? T일 때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큽니다. ET일 때는 같아요. 아,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거. ET일 때는 무슨 상태다?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동적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얘들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평형일 거예요. 그죠? 온도나 농도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렇다면 계속 평형 상태를 유지할 거니까, 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 같잖아.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될까요? X는 A와 계속 같아야 되겠죠. 자, H2O의 상변화는 가역반응이다. 정반응과, 그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니까 이거 가역반응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물의 양은 T에서와 ET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T에서는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이죠. 아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점점 수증기의 양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니까 물의 양은 T에서와 ET에서가 같을 수가 없죠. T에서가 ET에서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X는 EA가 아니고 보다 A이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7번도 우리가 풀이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78번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78번이고요. 그림 가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NaCl을 넣었대요. 지금 물이 들어있는 가죠, 이게. 지금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NaCl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 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가해 수용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했대요. 지금 보니까 가해 수용액이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치? 용해 평형은 무슨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준 이 고체가 액체 사이로 균일하게 녹아 들어가는 용해, 그쵸? 용해 속도하고 이 용해된 이 용질 입자들이 막 운동을 하다가 이 고체 표면에 부딪히면서 다시 고체의 결정 구도로 끌려 들어가는, 다시 고체의 일부가 되는 현상, 그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 근데 이 석출 속도는 용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니까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점점 커지다가, 그죠? 녹으면 녹을수록 이 둘이 같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용해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용해 평형 상태예요. 용해 평형 상태. 그죠? 나에서 NaCl의 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같은 유형의 보기가 나오고 있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죠? 일어나는데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트륨 이온의 수는, 그러니까 NaCl이 녹으면, 얘들아, NaCl이 고체가 녹으면 어떻게 되니?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지금 상태는 수용액으로 쓰는 거죠. AQ로 나눠집니다. 즉, 나트륨 이온의 수는, 이 염화 나트륨이 많이 용해되면 용해될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고요. 간은 아직 동적 평형 상태 이전이고, 간은 동적 평형 상태 이전이고, 나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갈수록,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니까 용질의 양, 즉 나트륨 이온의 수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큰 게 맞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디귿. NaCl의 석출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석출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지금 이 용질 입자가 이 석출되면서, 그쵸? 석출이 아니죠. 용해되면서 이 액체 분자에 균일하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아있는 이 액체 안에 녹아있는 이 용질 입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이 고체 표면에 부딪혀서 다시 고체로 되돌아가는 게 이 석출이에요. 석출. 그러면 이 석출 속도는 여기 녹아있는 용질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석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그럼 이 석출 속도는 어디서 더 빠를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용질의 입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용질의 수가 많아지고 석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석출 속도는 나가 가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고체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용질의 양은 점점 늘어나면서, 용의 속도는 일정하지만 이 용질의 입자수가 많아지면서 석출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가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용의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역 반응, 여기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쉽게 계속 출제되는 파트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꼭 복습해 주시고, 이 관련된 부교재 내용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